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윤용빈과 벤츠 로드FC 0713 대회 시합을 마치고 바로 이번 시합에 대해서 한번 잠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윤용빈 선수와 벤츠의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솔직히 판정 또는 유현민 씨가 이길 거라 생각했지만 1라운드 이렇게 초사로 이길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현재 벤츠 선수는 부상이 있습니까? 부상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저는. 윤영빈 선수의 부력이 빛이 났다. 그리고 역시 한 방이 있는 선수다. 농담이 섞인 얘기긴 하지만 앞으로는 연예인 주목장이 누구냐 이랬을 때는 뭐 단연 윤영빈 선수로 통일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화끈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벤치 선수 경기가 너무 좀 충격적이어서 이후에도 메디컬 체크는 다 해보셨죠? 예, 경기 후에 정문 원장님께서 메디컬 체크를 했고 이상 없다고 하셨고 그 후에 계속 팔로우하고 계십니다. 이후에도 주요 선수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팬분들도 그 지점은 좀 알고 계시고요. 윤영빈 선수와 벤치의 유튜브 삭제 이 조건이 있었는데 저희 대회사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고요. 이 오인택 대표와 권하솔 선수와 벤치와 윤영빈의 사이에서 생겨난 말이기 때문에 이후에 내용이 있으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밀과 오카 선수 경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카의 강점인 타격을 좀 못 보여준 게 너무 아쉬운 경기였고요. 카밀의 본인의 장점인 이제 그라운드에서 승부를 봤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카 선수가 조금 타격을 조금 적극적으로 갔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조금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었다. 한 번도 카밀이 오카 선수한테 맞아본 적이 거의 없으니까 맞았으면 한번 당황해서라도 태클에 들어갈 때가 조금 움찔했을 텐데 그런 게 없어서 좀 아쉬웠고요. 경기 내용은 뭐 그렇다 치고 네, 경기 후에 이 비매너 논란에 휩싸였던데 이 경기가 네네. 어떤 상황이 있었던 겁니까? 그 카밀 선수가 이제 그라운드로 올라갔을 때 초크하기 전에 오카 선수가 옆구리를 깨물었습니다. 그게 뭐 초크 걸리기 전으로 저희는 판단되는데 그래서 케이지 위에서 저희가 다 끝나고 오카 선수한테 물어봤을 때는 오카 선수는 기억이 안 난다. 그래서 저희는 무의식적으로 물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카 선수 사후에 사과를 하는 게 맞다고는 봅니다. 카밀 선수 쪽에 옆구리 쪽에 흉터가 나 있는 사진이 확보가 되어 있거든요. 또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건 오카 선수가 시합 이후에도 마이크 어필을 했을 때도 바로 좀 인정을 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MMA는 타격만 잘하는 사람이 이기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카 선수의 억울함도 알겠고 네. 아쉬움도 알겠는데 절실해서 그런 얘기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카밀 선수는 이렇게 해외의 선수들이 우승을 하고 돈을 가져가고 그리고 명예를 가져갔을 때 또 한국의 로드FC 리그가 조금 더 세계 기준에 부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외국인 선수들이 타이틀을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경기는 박시원, 윤태영 경기였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포함해서 대부분 이제 박시원 선수가 또 로드FC 라이트급 챔피언이었고 연승도 다 계속 했었고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박시원 선수의 승을 조금 봤거든요. 근데 이제 윤태영 선수가 1라운드 지나고 나서부터 2라운드, 3라운드부터는 이제 윤태영 선수가 완전 주도권을 가져가면서 멋진 시합을 했다고 봅니다. 두 선수 완전 투혼을 발휘했고 박시원 선수는 거의 실신 직전이요. 그리고 지난번 프리뷰 때 회장님께서 분명히 박시원 선수가 먼저 태클을 먼저 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저는 반대라고 생각했거든요. 회장님이 맞히셨습니다. 아무래도 오피셜 채널에서의 프리뷰와 리뷰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부분 네. 그리고 프로모터로서의 엔터적인 요소 그리고 비즈니스적인 요소들을 설명해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박시원 선수는 스텝을 잘 뛰지 않는 선수거든요. 윤태영 선수는 스텝을 뛰는 선수고요. 스텝으로 움직이는 선수들을 잡으러 가기에는 결국 한 대, 두 대, 한 대, 두 대 맞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그림이 안 나오는 겁니다. 박시원 선수는. 네. 스나이퍼처럼 잦은 킥과 앞손을 활용해서 적절한 거리를 잡고 그 다음에 쏴야 되는데 앞에 있는 선수가 자꾸 움직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의 흐름으로 갈 수가 없거든요. 한 대씩 맞게 되고 그럼 본인이 생각한 대로 되지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무리한 테이크다운이 분명히 들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많은 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들을 분석할 수 있는데 저는 2라운드, 3라운드에 들어가면서 아래에 깔렸을 때 네. 또는 잠깐 눌렸을 때 이 등 쪽이나 이 상체에 보이지 않는 아래쪽에서의 펀치가 몇 번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체력이 급 하락이 된 거죠. 네. 근데 박시원 선수는 아마 어떤 포인트에서 체력이 하락이 됐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서 스탠딩에서 맞은 주먹보다는 아주 작은 시간이지만 그라운드 안에서의 파운딩 그리고 이 복부에서 위쪽으로 턱으로 올라가는 이런 파운딩을 몇 대를 맞았거든요. 그때부터 박시원 선수가 약간 머리가 띵한 느낌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각도에서 맞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체중으로 누르고 있는 상황들이 몇 번 나왔는데 그때 이후에 일어섰을 때 체력이 급 떨어지더라고요. 윤태영 선수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했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오카 선수와 박시원 선수가 많은 분들은 에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너무 마음에 든다. 저는 박시원 선수가 끝까지 경기를 포기하지 않았고 본인이 끝까지 본인은 계속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박시원 선수의 테크닉이 부족한 거고 체력이 부족해서 진 거죠. 네. 이 선수의 투지를 존중하는 거죠. 네. 그리고 제 취향인 거죠. 그래서 이런 선수들은 미래가 저는 엄청 밝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카 선수의 경기도 저는 너무 실력이 없이 그라운드에서 졌지만 그래도 마음에 듭니다. 저는 탭을 하지 않고 저는 기절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사실 이게 조금만 쫄려도 호들갑 떨고 탭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절기죠. 관절기 뭐 안바나 디바 뭐 히룩 이런 종류들은 인대가 망가지니까 바로바로 탭을 하는 게 맞습니다. 선수 생활을 위해서. 네네. 그런데 이 초크 같은 거는 사실 버틸 만큼 버텨야죠. 버틸 만큼 버티다가 반드시 기절이 좋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인드가 좋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투지 같은 모습. 이기겠다는 본인들의 의지이기 때문에 네. 이런 선수들은 향후에도 계속 진화가 됩니다. 발전이 되고. 그리고 두이시에프 선수와 김현우 선수 이제 이 경기는 사실 예상한 대로 그대로 흘러갔다고 봐야 됩니다.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의 김현우 선수가 한 칸씩 아래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라운드 기술에서도 한 칸 아래. 타격은 김현우 선수가 이기지 않았냐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결국 그라운드가 섞여져 있는 타격도 두이시에프가 한 칸 더 위가 아니었나. 물론 둘 다 위협적이진 않았죠. 타격이. 네, 맞습니다. 전반적인 MMA 실력은 두이시에프가 한 칸 위였지 않았나. 다만 김현우 선수가 마지막으로 갈수록 약이 올라서 본인의 부운을 못 참는 거죠. 이기고 싶은데 이겨지지가 않는 모습이 제 눈에 보였거든요. 너무 이기고 싶어하는 열망이 보였고 이 부분은 김수철 선수하고 했을 때도 네, 맞습니다. 비슷한 그림이었죠. 누가 뭐라 그래도 최강인 선수들이었지 않습니까? 김수철 예. 선수, 두이시에프 선수 이런 선수와 이 정도의 호각을 겨룬 김현우 선수가 앞으로는 정말 미래가 밝다고 봅니다. 다음 경기는 또 깜짝 놀랄 만큼 발전이 될 거라고 보고요. 자, 다음 경기는 박형근 선수 하라고치신 선수죠.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경기도 좀 전에 말씀하신 그 김현우 선수 경기와 마찬가지로 하라구치 신의 실력이 더 높았다 그렇게 판단되고요. 확실히 그라운드에서 너무 잘해가지고 박현우 선수가 1라운드는 이윤중 관장의 말을 잘 듣고 좀 잘 대응했지만 이제 2라운드에서는 아예 세컨 말도 거의 못 들었을 정도로 박형근 선수의 절친이죠. 하하 씨가 옆에 예, 있었는데 맞습니다. 하하 씨가 너무 마음 아파하고 이런 모습을 제가 봤죠.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형근 커리어에서 가장 잘하고 있다 지금 현재. 1라운드, 2라운드째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너무 잘하고 있는 거다. 왜냐하면 한 체급 위의 선수고 하라고치 신이 네, 또 압도적인 실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맞습니다. 네, 그만큼 요령 있게 MMA에 대한 짬밥이 있게 박형근 선수가 잘 방어하다가 결국엔 내주게 된 거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경기를 예, 패더급 타이틀을 놓고 타이틀 매치요. 하라구치신 선수와 두이시에프 선수가 싸워보는 건 어떤가. 왜냐하면 로드 FC는 벤텀급과 패더급 경계가 몇 킬로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패더급을 키우지 않았던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 벤텀급과 패더급의 경계가 몇 킬로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벤텀급 선수들이 본인이 극강이라는 것을 좀 알고 싶으면 패더급까지 먹어라 라고 제가 다 제의를 하죠. 네, 그 선수들이 누구냐? 김수철 선수도 패더급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고 네. 이윤준 선수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죠. 예, 최무겸 선수랑 최무겸 선수랑 해서 승리를 했었죠. 예. 그리고 예전에 이기루 선수도 제가 패더급 시합을 시킨 적이 있었죠. 네. 제가 좀 애정하고 이 선수는 정말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선수들은 반드시 패더급 시합을 좀 뛰게 해보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이시에프 선수가 상당히 좀 한국에서 많은 돈도 벌었으면 좋겠고 네. 큰 명예도 얻어서 이 본인의 나라에서도 가서 많이 환영받고 살았으면 좋겠거든요. 하라구치신 선수하고 한번 붙어보는 건 어떤가.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라운드에서 완전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두이시에프의 평체라면 하라구치신하고 해볼만 하거든요, 충분히. 네, 충분히 해보는 평치가 높기 때문에 워낙. 다음은 조준권 선수와 편해준 선수죠. 예.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2부 1경기로 배정하기 잘했다. 그에 걸맞게 좀 관중들의 환호가 제일 많았고 확실히. 그리고 두 선수가 진짜 빼지 않고 계속 타격전으로 지지지 않고 계속 타격전으로 가면서 멋진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1경기가 이렇게 끝났기 때문에 나머지도 그렇게 화끈하게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지인들이 오셔서 경기를 보고 뭐 제 옆에 앉아 있었던 박민철 변호사 여기저기 프로그램 많이 나오는데 그 박민철 변호사가 비격투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하하하고 너무 재밌어 하더라고요. 여성 관중분들도 너무 재밌어하고 저는 이런 부분들이 윤영빈 선수와 벤치의 힘이 아니었나. 많은 라이트 팬들이 들어와서 이 자리를 깔아놨을 때 이런 아주 훌륭한 아주 연건즈들이 싹 차려놓은 밥상을 가져가는 거죠. 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런 부분인 거고 그런 부분에서 이 선수들이 다 가져갔다고 봅니다. 네. 너무들 좋아하더라고요. 이런 표현을 저한테 했었습니다. 보석같이 빛이 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두 선수가 반짝반짝반짝 빛이 나더라고. 경기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면 저는 테크닉은 조준건이 위였다. 네. 인정하십니까? 네, 저도 그건 인정. 실력은 편해준이 이긴 거죠. 네.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었을까요? 체력이 부족한 거죠. 체력. 그런데 마지막 체력이 부족했던 것은 마찬가지였네, 둘 다. 네네. 무모한 테이크다운 몇 번이 상대방에게 허점을 준 거죠. 테이크다운 시도가 실패를 하고 체력이 급 하락이 된 겁니다. 마지막에 편해준 선수가 등을 누르고 있는 상황이 계속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둘 다 힘든데 상대방의 체중으로 누르고 있습니다. 체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런 경우가 계속 나왔던 것들이고 거의 비슷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 무모한 테이크다운이 문제가 된 거였던 거죠. 네. 그러니까 테크닉이 좋다고 무조건 시합을 이기는 게 절대로 아닌 겁니다.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잘하는 동작 중에서 자칫 잘못 시도해서 체력을 깎아먹는 짓을 했다라면 그 테크닉은 안 쓰는 게 맞죠. 네. 잘 갈려져 있지 않은 테크닉을 썼다는 거죠. 힘이 좀 빠진 상황에서 덜 갈아져 있는 테이크다운 시도를 한 거죠. 기술이 좋으니까 그게 악수가 된 겁니다, 결국. 네. 이런 경기가 제가 봤을 때는 몇 경기가 눈에 보였습니다. 이런 경기들이. 윤태영 선수의 경기와 이 지금 편해준 선수의 경기, 이 부분이 무엇이 문제였냐. 박시현 선수와 조준건 선수가 약간 탑독이었죠. 네네. 그런데 왜 이 두 선수가 체력으로 인해서 패배를 했느냐, 이 상황을 놓고 보면 항상 박시현 선수는 압도적인 피지컬로 밀었거든요, 상대방을. 상대방 항상 밀려갔고 이 부딪히는 상황에 대해서의 체력에 고갈되는 거를 경험을 많이 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본인이 계속 밀고 가면 이 체력은 3라운드 뛰고 5라운드 뛰고 10라운드도 뛰는 사람인데 얘가 부딪힙니다. 부딪히면 때로는 밀려가야 되잖아요. 본인은 계속 밀는 건 얼마든지 하는데 갑자기 밀려갔단 말이야. 그러면 이 체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원하는 체력이 아니거든. 네. 만약 일로 가서 일로 공격을 합니다. 얘가 또 일로 돌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 사람의 동작에 따라 반응을 해야 되는 또 체력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 부딪히면 이 부딪히는 힘에 대해서 밀리지 않으려고 하는 이 저항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편한 피지컬로 압도적인 피지컬로 시합을 했을 때랑 너무나 큰 체력의 차이가 있던 거죠. 조준건 선수도 마찬가지인 거죠. 편해준 선수는 서로 잘 부딪히지 않았던 거거든. 본인이 하던 대로 일로 갔다 저로 갔다 일로 갔다 저로 갔다 하는 거 본인이 다 한 겁니다. 근데 부딪히는 겁니다. 부딪히는데 택다운 잘못 시도해서 그래서 눌러버린 겁니다. 본인이 원하는 거는 떨어져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가야 되는데 본인이 원하지 않는 체력을 눌러버리니까 써버렸으니까 편해준 체력이 좀 더 남아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MMA에 작동을 하거든요. 결코 타 종목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MMA를 설명하고자 하다 보니까 타 종목을 비교하는 겁니다. 항상 태권도면 태권도, 복싱이면 복싱, 유도면 유도, 레슬링 레슬링이 같은 기술을 가지고 같이 공격하고 같이 방어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하는데 이 MMA는 갑자기 엘보를 때렸다가 그러면 레슬링을 막 합니다. 막 서로 방어합니다. 근데 얼굴을 때립니다. 그럼 손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럼 손을 올렸는데 얼굴을 한 대 때리더니 또 택다운을 또 내려갑니다. 그럼 택다운을 내려가면 갑자기 또 밑으로 내려가야 돼. 그러니까 이러기 때문에 MMA 종목이라는 게 너무 의외성이 많고 여러 각도에서 쓸 수 있는 체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체력의 고갈을 잘 염두를 두셔야 돼요. 다 해야 됩니다. 하려면 다 해야죠. 다 해야 되고 다 섞어서 또 해야 됩니다. 네. 개별 종목도 해야 되고 다 섞어서 하면 동작이 또 틀려지거든요. 네. 이걸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다 하기 전에 또 기초 체력 연습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MMA 선수가 대단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많이들 느끼셨겠지만 자만하면 끝나는 거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리고 본인의 어떤 처신, 언행 이런 거 조심하고 선수로서 이게 반드시 저는 수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극강의 기술들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 김동 본부장도 격투기 비즈니스의 회사를 다니고 있는 것이지 네. 격투기를 해본 적은 없지 않습니까? 네. 정말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위험한 사람들. 말도 조심해야 되고 정말 어디 가서 싸우고 뭐 이런 거 정말 사람 죽습니다. 정말로. 네. 너무 조심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한상권 선수와 여재호 선수의 어마어마한 또 KO가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이 엘보 룰에 대해서 한상권 선수에게 특화된 룰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퍼펙트한 동작이 나왔습니다. 순간 나온 게 아니라 아마 연습을 엄청 했었던 걸로 엄청 연습한 네. 자세입니다.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딱 봤을 때. 한상권 선수는 항상 너무 열심히 했었지만 항상 부족한 느낌이 보였어요. 테크닉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술이 너무 단조로웠거든.
레슬링은 잘하는데 타격을 섞으면 스텝이 너무 이상한 겁니다. 통통통통 튀어다니고.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이상한 통통 튀어다니는 스텝이 적중을 한 거죠, 엘보에는. 네, 맞습니다. 그 이상한 거리를 좁히는 거에 항상 좀 힘들어했었는데 네. 그 거리를 좁히지 않고 타격을 해버린 거죠, 엘보로. 네. 훌륭한 KO승을 이끌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재호 선수는 좀 큰 충격을 받았는데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오늘 여재호 선수 관장님하고 통화했고요. 현장에서는 좀 찢어져서 저희 진영병원 정우 원장님께서 다 치료를 다 해주셨는데 내일도 다시 한번 병원 검사를 받는다고 하니까 그 후에도 저희가 다 팔로우 하겠습니다. 손진우 관장님의 예.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10년 만에 복귀전이고 10년 전에도 장충체육관이었거든요. 이번 경기에서도 녹슬지 않는 실력을 보여주셨고 이번에 프리뷰에서 말씀하셨던 듯이 손진우 관장님이 주짓수 블랙벨트인데 또 주짓수 기술인 안바로 또 승리를 했습니다. 손진호 선수와 오트 선수의 경기였었습니다. 네. 역전승이죠. 네. 두세에 몰리다가 요즘 세상에 가드 포지션에서 안바 올라오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또 어마어마한 순간 그라운드 기술을 보여줬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손진호 관장과 김홍명 관장 두 분 참 인성도 좋고 지도자로서의 어떤 정신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솔선수범하는 자세들이 존경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허재혁 선수와 김기환 선수 네. 어떻습니까? 저는 허재혁 선수가 그래도 프로 전적이 있어서 허재혁 선수가 그래도 타격으로 잘 압박을 해서 끝낼 줄 알았는데 김기환 선수가 오히려 후반부에 가서도 체력이 그렇게 막 떨어지는 않는 모습을 보여줘서 김기환 선수가 이기는 거 보고 좀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허재혁 선수가 그래도 이길 줄 알았는데. 저는 김기환 선수의 승리를 네. 좀 내다보긴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아무래도 허재혁 선수가 더 오랜 시간 같이 로드에 푸시에 있었기 때문에 허재혁 선수가 좀 이기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반면에 했었고요. 네. 경기 내용은 두 선수 다 열심히 더 해야 되겠다. 체력적인 부분 특히 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유재남 선수와 백현 선수. 백현 선수의 압도적인 승리라고 봐야 됩니다. 백현 선수의 어떤 재발견이죠. 유재남 선수는 상당히 그라운드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쉽고요. 그래도 유재환 선수가 원래는 57kg로 준비하고 있다가 정재욱 선수가 부상당하는 바람에 이제 계약 체중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래도 하겠다고 대회사에 피해를 안 가게끔 자기가 하겠다. 좀 마음에 걸렸거든요. 계속 57kg로 다 준비하고 계셨는데 10kg로 좀 오케이를 해주셔서 마음에 계속 걸렸는데 이번에는 좀 아쉽게 됐습니다. 김민영 선수와 어야틸러 선수죠. 네. 김민영 선수의 판정으로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김민영 선수가 어느덧 이 중견 선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맞습니다. 중간을 잘 지키는 수준의 선수는 이미 충분하다고 저는 보는데 김민영 선수가 개인적으로 애정이 더 있으니까 예. 조금 더 확실한 한 방을 갖추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재성 선수와 김진국 선수. 네. 박재성 선수가 그라운드 기술에 조금 더 앞섰었죠. 예. 박민수 선수의 동료로서 대체로 들어갔습니다. 박재성 선수도 그 목표를 받아들여서 잘 준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상시에 준비한 몸 상태가 있었던 거죠. 예. 갑자기 바뀌었지만 성실하게 또 경기를 임해준 김은직 선수에게도 감사드리고 네.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박민 선수와 김은직 선수의 경기를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김단비 선수와 이범희 선수 어떻게 보셨습니까? 회장님께서 이보민 선수가 약간 우위에 있다고 하셨고 저는 김단비 선수를 얘기했는데 회장님 말씀이 맞으셨습니다. 저는 이범희 선수를 계속 지켜봤었어요. 사실은 지켜봤는데 포텐이 아직 안 터졌던 거예요. 네. 그때도 제가 아시안 선수권 대회 나갔을 때도 1라운드 분명히 밀리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2라운드째 악바리처럼 덤비는 모습을 제가 봤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선수는 또는 이 선수의 관장님들은 제가 뒤에서 든든한 백이 좀 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사실 했었어요. 이 팀과 선수들은 자질이 있는데 이런 무대에 와서 자신감 있게 하지 못하는 거였던 거죠. 네. 위축이 돼 있었던 거죠. 얼마든지 뒤에 든든한 조력자가 있으면 홈그라운드처럼 싸울 수 있는 거죠. 어웨이 가면 위축되지 않습니까, 선수들이?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봤던 게 분명히 보여줬기 때문에 김다미 선수는 전에 이겼었죠, 이범희 선수에게. 예. 그 사이에 좀 많이 실력이 바뀐 게 아니라 담비 선수도 열심히 했지만 이범희 선수가 포텐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범희 선수가 얼굴은 애 때는 나이가 상당히 있어요. 28살인가 29살입니다. 근데 구력이 엄청 긴 거죠. 네. 10년 이상 된 건데 포텐이 안 터졌던 겁니다. 차민혁 선수, 이우찬 선수 2라운드에 이유찬 선수가 TKO로 이겼는데요. 타격으로. 1라운드 때는 약간 차민혁 선수가 좀 약간 주도를 했었는데 2라운드에 들어가서부터 김태인 선수가 어떤 작전을 짰는지 모르지만 세컨 들어갔는데 2라운드에 이제 이유찬 선수가 TKO로 이겼습니다. 펀치로. 차민혁 선수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이뻐하는 선수긴 한데 네. 너무 연패가 깁니다. 연패를 좀 끊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너무 많이 맞으면 너무 많이 KO가 되면 이 선수 생활을 길게 못합니다. 그리고 진성훈 선수,
김리현 선수. 예, 이 경기는 저도 그렇고 해당에서 그렇고 진성호 선수의 승리를 예상했지만 그래서 김예현 선수가 한번 다운을 뺏었거든요. 근데 그 다운 뺏는 동시에 바로 파운딩을 들어갔어야 되는데 김예현 선수가 멈칫했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이게 본능대로 나왔는데 네. 멈칫하는 순간 이제 진성호 선수가 바로 일어나서 다시 반격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성호 선수가 확실히 실력이 회장님 말씀대로 위에 있었고 이 진성훈 선수가 틱장애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네. 하지 않습니까? 그럼 왜 이런 부분들을 자꾸 부각을 하냐? 왜 이런 부분을 이용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도 있어요. 저희가 그런 장애를 또 남의 아픔을 드러내서 무슨 이득이 되겠습니까? 무슨 마케팅을 한다고 해서 돈을 벌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런 건 없고요. 이 한국 시장 안에서 그런 것들은 불가능합니다. 팬분들도 어떤 분들은 거슬릴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저희는 결정을 하는 겁니다. 뭐 욕을 먹는다고 해서 해야 될 것을 못하면 안 되는 것이고 네. 이 선수의 득과실이 있는데 이 선수가 이런 장애를 딛고 사회에 나가서 우리 이 험한 격투기 시장에 들어와서 이렇게 엄청난 선수들과 호각을 다툴 수 있는 선수로서 성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본인과 비슷한 장애가 있는 선수들에게 또는 그들의 부모님들에게 엄청난 희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진성훈 선수에게 덤빌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학교 다닐 때 괴롭히고 약 올리고 사람들 못된 짓 하던 친구들이 덤빌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게 반드시 더 많이 알려져 있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회에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괴롭혀서 성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빈틈만 보이면 괴롭히고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피하고 이러는 것보다 정면으로 돌파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승기 선수, 이영철 선수가 1경기였죠. 예, 이 경기는 이제 병점 MMA 소속의 조승기 선수랑 최정규 MMA의 이영철 선수 경기였는데 판정으로 이제 조승기 선수가 이겼습니다. 이영철 선수가 좀 초반에는 잘 풀다가 후반에 갈수록 이제 조승기 선수가 오히려 역전을 해버리는 바람에 판정 승을 했고요. 자, 이렇게 모든 경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네, 우리 벤츠 선수, 윤영빈 선수로 인해서 예, 많은 화제가 됐고 그로 인해서 우리 많은 선수들이 많은 대중에게 얼굴을 선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걸 계기로 본인들의 테크닉, 엔터적인 요소들을 가미해서 더 많은 인기를 끄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로드FC는 스포티비 생중계를 하고 있고요. 카카오TV, 숲 여러 채널로 중계를 하고 있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모든 부분에 다 오픈을 합니다. 영상 자체를 많은 선수들이 많은 대중들에게 퍼지게 하는 게 우리 회사의 기조입니다. 이 스폰서들도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게 더 유리한 거죠. 맞습니다. 그래야 많은 스폰서들이 이 선수들에게 후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번에도 시합 이후에 스폰서분들이 선수들에게 후원을 하고 싶다라는 많은 후원자들도 생겼습니다. 너무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0년간 큰 일조를 했던 게 윤영빈 선수고 그가 또 떠나는 모습이 우리가 또 박수 받을 만큼 좋은 경기력이 나와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벤츠는 또 도전하면 되고요. 벤츠 선수랑 이제 이대원 선수 네. 또 이제 경기가 있을 예정입니다. 저희는. 네. 자, 다음 경기는 김태인 선수의 타이틀 방어전이 있을 예정이고요. 서커스 매치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 스페셜 매치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 또는 격투계를 위해서 좀 재밌는 매치가 하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는 매치가 하나 있습니다. 금강산 씨죠. 영화배우 금강산 씨와 야쿠자 파이터 김재훈 선수의 스페셜 매치가 있습니다. 네. 복싱 매치로 이루어질 예정이고 다음 경기는 이렇게 또 풍성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계속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대관 문제 때문에 아직 확정돼서 발표를 드릴 수 없지만 9월달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숲과 로드FC의 스포츠 리그가 8월 달에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8월 달에 숲으로 그리고 로드FC와 함께하는 스포츠 리그의 공식 정식 명칭은 곧 이어서 바로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